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의 마지막 일요일이 또 오늘도 찾아왔네요. 이렇게 일요일마다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책을 읽어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저의 어떤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잘 주무신다면 저도 잘 잘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야. 아무튼 잘 주무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잘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잔잔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라는 조영욱 작가님의 책입니다. 뭐랄까 위로의 말이 많아요. 그러니 괜찮다. 너무 오래 아프지만 말아라. 오래 무너지지만 말고 다 과정일 거라 생각해라 라는 말. 단단하게 잘 살고 있다 라고 저를 응원해 주는 것 같아서 그 한마디 한마디에 큰 힘을 받았습니다. 제가 정영욱 작가님의 책을 예전부터 많이 봤는데요, 나를 사랑하는 연습 때부터 읽었는데 참 한결같이 좋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그냥 진심이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진심으로 책 읽는 독자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구나. 아, 이런 마음 참 좋다. 예쁘다. 그래. 나도 힘내서 잘 살아봐야지. 누군가가 날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럴까요? 그리고 말들이 참 문장들이 예뻐요. 보시면 알겠지만 참 글을 잘 쓰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100주 연속 베스트셀러에도 오르셨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의 밤이 이 어둠처럼 포근해지기를, 그렇게 깊이 잠들 수 있기를 바라며 읽어드릴게요. 잔잔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잘 자요. 단단하고 담백한 삶으로. 삶을 영위하는 수단이 과거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앞으로 놓인 시간의 기대감이 되는 것. 마음을 다부지게 가꾸어가는 방법이 타인에게 얻는 지지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건네준 응원과 질타가 되는 것. 마음을 분출하는 정도가 감정의 기복만큼이 아니라 향해 있는 마음의 깊이만큼인 것. 단단하고 담백한 삶으로 향하고 싶다. 지난 일들에 연연하지 않되 과거로부터 미래를 배워갈 수 있는 것. 주변의 시선으로 나의 결핍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나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삶. 건네는 다정이라거나 미움이라거나 하는 것들에 순간의 이기심이 아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올 수 있는 정직함.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빠르고 바른 길임을 마음으로 알게 된다. 무엇이든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나의 삶을 오랫동안 영위할 수 없게 하는 수단임을 이제는 안다. 그렇게 하기 쉬운 것만 쫓기보다는 쉽게 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나를 좀 더 좋은 사람으로 가꾸어 나가는 방법. 그로 인해 더 좋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해로운 것들을 내 안에서 걷어내는 것. 단단하고도 담백한 삶일 것이다. 모두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나의 삶을 담백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함은 결코 단단함과 거리가 멀다.
모서리가 없는 사람들. 작은 것에 딱히 예민해하지 않고 모서리가 없어서 착하다거나 참고 살지 좀 말라 라는 말을 자주 듣고 사는 사람들만큼 강한 사람은 없다. 자신만의 기준이 명확하나 기준선 안의 세상은 이토록이나 온화하고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 재고 따지는 걸 다른 이들처럼 할 줄 알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인생의 계산을 다른 곳에서 채울 줄 아는 사람들. 깊은 마음이 때론 한없어서 선뜻 떼어줌이 가능한 사람들. 그러나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에겐 한순간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관계에 있어 키를 쥔 사람들이다. 이젠 안다. 둥그러 보이는 사람과 뭉툭해 보이는 사람만큼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걸. 성숙하지 못할 때에야 쉽게 이용해도 될 것 같고 막대해도 될 것 같았지만 삶을 기어코 겪어낸 요령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런 둥근 사람들이 나를 가장 무너뜨리기 쉬운 사람들이며 그들의 마음을 가볍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걸. 그러니 이토록 한결같이 뭉툭한 사람아, 곁에 소중한 이들이 당신의 그 무한할 것 같이 넓은 마음과 모서리 없는 언어와 다정한 손짓이 얼마큼의 가치가 있는가를 알 것이다. 때로는 배신도 당했을 것이고 아픈 상처를 껴안고 가는 성격 같다만 안다. 그럼에도 한결같이 묵묵함을 보여주는 당신 곁에 얼마나 많은 지지자들이 서 있는지를, 또 당신의 소중한 삶을 얼마큼 소중한 이들이 지지하고 있는지를. 그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없다. 언젠가 그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없다라는 문장을 쓰고 내가 지지하는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했다는 기쁨에 헤헤거렸다. 먹히기 위해 자라는 것은 없다. 지기 위해 싸우는 생물은 없다. 맛없기 위해 요리되는 것은 없다. 퇴보하기 위해 다리는 것은 없다. 고장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은 없으며 끊어지기 위해 이어지는 것도 없다. 결과는 때론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없다는 것이 나를 조금의 안도함으로 이끌어 주었다. 이러한 안식의 문장을 외면한 채 우리는 왜 숱한 고민과 걱정을 놓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을까? 자책하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도태되기 위한 고민은 없음을, 무너지기 위한 걱정 또한 없음을, 이 모든 건 나아가기 위한 연료일 뿐임을. 그 결과는 때로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기 위해 그러는 것은 없다는 걸 믿으며 나아가자. 그것을 마음 깊이 알아줌으로써 나의 삶이 좋아지기 위해 좋아질 것임을 믿자. 우리 숱한 고민과 걱정은 기어코 일어서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임을 믿자. 그러니 그 힘듦 분명 잘 되고 있는 것이다. 그 고민과 걱정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바닥에 엎드려서라도 기필코 잘 기어가고 있는 것이다. 인생을 즐겁게, 즐거운 삶이기를 바란다. 깨르르 재미있고 하하호 웃는 게 아니라 즐거운 삶을 말이다. 즐겁다는 것이 반드시 콧노래가 나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삶에 가득한 역경이나
새벽을 유영하는 충동적인 감정들 속에서도 부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굳건한 거. 나에게 온 시련을 나아감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즐길 수 있는 거. 그립거나 우울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욱 슬픈 노래를 들으며 그 감정을 음미할 줄 아는 거. 그리고 나서 먹구름이 조금 갠 아침을 맞이하는 거.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 그랬다. 나를 무너뜨리기 쉬운 그 어떤 걸 피하지 말고 대면하면서 나름의 방법을 찾아가자. 그런 의미에서 즐거움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길 바란다. 행복은 둘째치고 그저 무탈하기만을 바랬던 당신의 삶에서 새로운 다짐이 하나 생기는 것 또한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그래, 인생을 좀 더 즐겁게 살아가자. 충실히 도망가고 외면해도 된다. 마음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누군가를 만나 그로 인해 받는 상처로 큰 아픔을 받고 살아갈 때가 있다. 사랑을 좀처럼 마음에 두지 못하는 병이 생기는 시기다. 그럴 땐 사랑을 억지로 믿으려 노력하기보다 잠시만이라도 도망치고 회피하고 방어하고 싶은 마음에 충실히 따라도 된다. 구태여 마음을 믿고 사랑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 그럼에도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꾸 등 돌려도 뒤돌아보게 만드는 사람. 끊어진 것 같다가도 작은 입줄이 남아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사람. 난 그런 사람을 사랑을 믿게 만드는 사람이라 말한다. 믿게 만들어주는 사람. 어느 외면 속에서도 굳건히 한자리에서 기다려주는 은행나무 같은 사람. 잠시 도피한 여행에서 어떤 아름다움이 있었느냐며 웃으며 물어주는 그런 깊고 넓은 사람. 그런 사람이 꼭 있을 것이다. 당신의 고장남을 이해해주고 보살펴줄 줄 아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니 마음의 고장을 인정하고 그대로 행동해도 된다. 그게 고장난 마음에 있어 가장 옳은 수리법이다. 누군가에게 나쁜 사람이 되는 걸 겁내지 말고 나의 마음에 충실하자. 마음의 방이 지저분할 때 여유가 있어야 한다. 여유가 없으면 사람이 예민해지고 그 예민함은 곧 주변을 악하게 대하며 그 악함이 곧 약함을 초래한다. 쉴 틈 하나 없이 나를 몰아붙이는 건 좋지 못한 습관임을 이제는 안다. 지저분한 단어와 문장으로 가득한 나의 마음을 청소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힘들겠지, 벅차겠지, 궁지에 몰렸겠지.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순간에 여유가 꼭 있어야 한다. 매사에 완벽주의적인 마음을 갖는 건 삶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과 오히려 거리가 있다. 마음의 방 한 칸을 내어주는 담대함이 외려 삶의 완벽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부디 일이 꼬일수록 나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삶과 관계와 나의 중간점을 유지하려는 마음 정리가 무너지지 않는 삶을 오래 영위하는 비법이다. 가둬두려고 하는 집착보다 버리려는 용기가 지지 않는 삶의 비결이 아닐까? 지저분한 마음을 안고 무던히 살아가느라 애쓴 청춘들에게 이 말을 전한다.
내가 살아내야 한다는 외로움. 삶을 살아갈수록 혼자라고 생각되는 건 정말 혼자가 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 서 있는 것이다.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의 도움 없인 금방 굶어 죽지만 자라난 아이는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 굶어 죽지 않는 것처럼 선생님 없인 책을 들여다보지 않던 꼬마가 청년이 되어 스스로 책을 펼쳐 세상을 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는 것을 삶은 결국 스스로가 스스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렇게 주변의 지지를 떨쳐내는 과정에서 혼자가 되는 기분이 드는 것이다. 그 위로도 응원도 나의 우울을 해결해주지 못함을 결국 내가 씹어먹어야 할 감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격려는 격려일 뿐인 거라 결국 스스로가 성취해야 하는 것임을 부딪히며 배우게 되면서 그렇게 혼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당신은 정말 혼자가 아니다. 단지 삶을 잘 알게 되어서 내가 해내야 한다는 걸 마음 깊이 이해한 것뿐이다. 누구도 당신을 외면하지 않았고 세상도 당신을 버리지 않았다. 이 새벽에 혼자라는 기분이 문득 찾아오는 건 자신 말고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걸 인정하기 싫음에도 억지로 알게 되는 과정인 것이다. 부디 기필코 삶은 남이 대신 살아주지 못하는 것이기에 내가, 바로 내가 나를 살아내길 바란다. 부정을 대하는 여유. 오늘 바람이 말도 안 되게 거칠다. 어떨 땐 흐리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도 있고 유성처럼 쏟아지는 날도 있다.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시끄럽게 나댄다. 빛은 번쩍이고 어지럽게 쿵쾅거린다. 마음은 그에 따라 수직으로 고꾸라지기도 하고 한없이 그리움에 빠지기도 한다. 매섭게 나의 기분을 엉클어뜨리기까지 한다. 허나 그 기분이 영원히 지속될까봐 걱정하느냐 묻는다면 그 누구도 아니라 말할 것이다. 그저 날에 따른 감정의 기복이겠지. 날씨에 따라 흔들리는 마음은 어쩔 줄 모르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할 거란 믿는 사람이 있을까? 영원에 가까운 걱정을 할까? 그럴 리 없다. 날이 좋지 않더라도 그럭저럭 생각하고 넘길 수 있는 이유. 잠시의 기복을 끝없이 안고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건 머지않아 거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난 그걸 부정을 대하는 여유라 일컫는다. 날씨는 곧 거친다. 마음도 이와 같은 것을 아는 것. 거칠 걸 알아야 삶의 비구름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멈출 걸 알아야 마음의 거친 폭풍우가 내 마음을 죽여놓지 않는다. 잠시라는 걸 알아야 젖으면서도 그때를 나름의 추억으로 남길 수 있으며 영원하지 않을 걸 알아야 대담히 긍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영원하지 않다. 너의 걱정과 흐린 날들. 그러니 잠시만 우리 흔들리자. 곧 갤 것이니까 화창한 날을 기약하자. 삶의 만족은 가끔 곧 멈출 것을 영원처럼 껴안고 사느냐 아니냐로 좌우되기도 한다. 부정을 대하는 여유가 필요한 것이다. 기필코 잊지 말길 바란다. 각자의 때가 있다. 당신에겐 당신만의 때가 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때가 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익히들어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이를 선뜻 받아들이긴 힘들다. 그 이유는 그때가 올 때까지 노력해도 티나지 않는 삶의 비로함이 날 지속적으로 괴롭히기 때문이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때를 당겨오는 마법도 누군가에게 손을 빌려 억지로 기회를 만드는 것도 아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해 지금까지 노력해서 하차하는 건 더더욱 아닐 것이다. 단지 각자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계속 되새기며 꾸준히 나아가는 것뿐이다. 그래, 그러니 되새겨주겠다. 때가 있다고. 각자의 때가 있다고 말이다. 정말 그렇다. 한철 피었다 지는 꽃도 제때를 기다리고 1년을 죽어 있다. 한낱 지렁이도 비올 때를 기다리며 땅속에서 숨을 죽인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음을 기억고 있지 말자. 그리고 당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도. 이제 잠들 차례이다. 이제 잠들 차례다. 겨울잠을 생각해보자. 토끼에게, 다람쥐에게 겨울을 쉬어가는 계절이다. 매서운 바람이 들이닥칠 겨울은 양분을 잔뜩 모아놓고 잠들기만 해도 충분히 잘 견뎌낼 수 있는 계절인 것이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동면의 기간이 있다. 그런 기간에는 숨만 잘 쉬어도 잘 살고 있는 거다. 봄이 올 때까지 쉬어도 괜찮다. 그간 많은 고민과 걱정들을 모아두느라 고생했다. 우리 이제 잠들 차례다. 잔뜩 내린 눈은 녹을 거고 꽝꽝 얼어버린 시냇가는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다. 마음의 여파에 차가운 공기가 들지 않게 한껏 웅크리고 따뜻한 숨만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되는 계절이니까. 그 계절을 쉰다고 해서 나의 세상이 퇴보하는 건 아니다. 잠시 숨어 있으면 곧 봄이 올 것이다. 마음의 겨울은 쉬어가라고 존재하는 짧은 추위일 뿐이다.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 가고 싶다 하지 않았는데 결국 가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건 간 게 아니라 온 것일까요? 나는 참 궁금합니다. 올해가 간 걸까요? 새해가 온 걸까요? 넓은 침대를 등 뒤로 하고 꼭 붙어서 나를 구석으로 밀어내는 잠든 애인처럼 나의 시간을 기분 좋게 밀어내고 쫓아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난 언젠가 저항할 생각 없이 부둥켜 안고 지나감과 맞이함의 중간에 걸터 앉아 그렇게 있었죠. 우리 모두에겐 소중한 무언가에 쫓겨 시간의 끝자락에 다가선 경험이 있습니다. 무엇 하나 간 것도 온 것도 아닌 마주 누워 부둥켜 안아본 경험 말입니다. 무언가의 마무리에, 마지막에, 마지막 날에, 또 마지막 시간에 서 있는 당신에게 20대, 30대, 40대에 들어서는 모든 이들에게, 청춘과 가난에게, 비로함에게, 목표와 꿈에게, 이별에게, 새로운 사랑에게, 모두에게. 그런 애틋한 내몰림이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에 행복으로 빈틈없이 채우는 앞날이 가득하기를. 무딘 사람. 유독 자신의 일에만 무딘 사람들이 있다. 제3자로서 고민도 잘 들어주고
조언도 곧잘 하고 해법도 곧잘 찾아주지만 자신의 일에만 다 녹슨 칼날처럼 못 하나 잘라내지 못하고 회피만 한다. 나의 상황만 끝까지 외면하며 모른 척하는 삶이 익숙하고 새벽이면 아쉬운 것들을 끝끝내 숨기며 한숨과 눈물로서 대신하는 편이 익숙한 그런 사람. 한낱 철새도 자신의 보금자리를 기억하는데 왜 품어줄 보금자리를 모르는지. 저 멍청한 물고기도 아름다운 산호 곁에 머물려는데 자꾸 자신을 어지러운 해류 안으로 떠미는 건지. 자신의 회담에 너무 무딘 동시에 자신을 가장 상처 입히는 날카로운 사람들. 그건 바보 같아서, 계산에 어두워서, 정답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하늘이자 바다같이 넓고 깊기에 너무나 잘 알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품어주기 위해, 스스로가 보금자리 또는 산호가 되기 위해, 소중한 사람들의 관계나 애틋한 추억을 망가뜨리기 싫어서, 공감 능력이 너무나 깊은 나머지 자신의 이득을 유예하는 그런 사람들. 하루가 늘 밤이며 그림자에 가까운, 그러나 언젠가 그 다정으로 인해 따뜻한 아침을 맞이하게 될 당신이다. 늘 슬펐고, 늘 흔들렸고, 늘 누군가를 보내주어야 했지만, 그래도 나는 이 진부한 우울에 대하여 그럭저럭 살아내었다 생각하였다. 그래서 말할 것이다. 하루를 살아내었다. 무척이나 흔들렸고, 울었고, 떠나보냈지만, 결국은 내가 살아내었다.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 이것을 내가 해내었고, 무던히도 해내오고 있었다. 잘하고 있다. 말해주는 이 없어 당신은 무척이나 모르겠지만 분명히 잘하고 있다. 그것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혹은 뚜렷이 보이는 결과물이 없을지라도 말이다.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일들, 그것들은 주위에서 들려오는 잘하고 있다는 말의 부재로 나온 생각이니,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은 잘할 것이다. 그것이 무척이나 불안해 보여서, 외나무 다리를 홀로 걸어가는 기분일지라도, 혹은 발을 엇디뎌서 넘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이다. 살아가면서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 당신은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니, 그리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니 괜찮다.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이는 얼마 되기도 전에 나아가는 법을 스스로 익힌다. 걸음마를 함으로써 넘어지고 일어나는 연습부터 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일은 태어나고서부터 넘어지고 일어나는 연습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것이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두 다리로 당당하게 걷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또 당신은 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우리가 돌부리에 넘어져도 일어나는 법을 알기에 흙먼지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듯이 당신이 어딘가에 넘어져 마음이 까지더라도 그렇더라도 괜찮다. 수도 없이 연습을 해왔던 당신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흙먼지 툭툭 털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또 잘하고 있다. 굳이 무언가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잘하고 있다는 말은 곧 잘 되어가고 있다는 말이니까. 당신은 잘 나아갈 것이고 그리고 잘 도착할 것이니까. 다짐을 했다면 애써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믿고 나아가면 지금의 말처럼 잘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올 것이니, 혹여나 말해주는 이가 없더라도 마음으로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라고. 참 많이도 했었다. 괜찮은 척하느라 했었고 버텨내느라 했었다. 어떤 때에는 밖으로 나오려는 화를 억지로 쑤셔 넣었던 먹구멍이기 참 애썼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 혼자 끙끙 앓아버린 시간에게 애썼다. 힘들지 않은 일도 억지로 하면 힘들기만 한데, 억지로 힘내온 당신의 마음에게 참 애썼다. 또 힘내라는 말을 억지로 이해시켜버린 머리에게 참 애썼다. 그러니 그렇게 치열하게 애쓴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 오늘은 더 이상 그만 애쓰면 싶다. 애써 자책하지도 말고, 애써 헛되게 생각하지도 말고, 애써 아쉬워하지도 말고, 애써 뒤돌아보지도 말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나 애썼으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애써 자신에게 말을 건네면 좋겠다. 나 오늘 참 잘했다고.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아서, 뒤처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멈춰서지 않아서 참 잘했다고 말이다. 애써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진부한 하루였다. 알람 소리에 깨어나 밥을 우겨 넣었고 좁은 방을 청소했다.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그런 느낌이어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무작정 밖으로 향했다. 느린 음악을 들으며 속으로 앓기도 했고, 또 빠른 음악을 들으며 다시금 걸음을 옮겼다.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샌가 해가 지고 있어서 밤이 되면 난 또 이불 속에 숨어버리겠지 하고 생각했다. 진부한 이야기에 나오는 뻔한 슬픔과 감정의 유동, 지칠 대로 지쳐버린 몸이, 그 몸과 마음보다 두려운 건 주변인들의 실증이었기에 언제부턴가 밝은 목소리로, 그런 목소리로 전화를 받아야만 했다. 지레 겁먹고 끙끙 앓아버리는 것은 내가 잘하는 유일한 일. 일어나지 않을 걱정에 덜컥
두려워 매번 창문을 잠가놓기도 했다. 떠나간 것들에 대한 가볍지 못한 마음, 늘 무겁게만 대하였던 관계들, 누구에게도 결코 무겁지 못할 것만 같은 나의 존재. 어느 날은 유난히도 슬픈 날이 있었다. 나의 마음은 떠나간 것에 대해 무척이나 아쉬워하고 있지만 더 이상 아쉬워한다고 해도 그것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그걸 알게 되었을 때 모래시계를 거꾸로 돌린다 해도 지나간 시간이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런 아쉽기만 한 것들이 내 마음을 통째로 집어삼킨 날이 있었다. 또 어느 날은 세상이 두렵게만 느껴지는 탓에 불을 끄고 침대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손톱을 물어뜯었다. 방에서 나오지 않는 나를 보고 방에 들어온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대 구석을 바라보았다. 애야, 불안하지? 아빠는 아직도 불안해. 언제까지고 불안해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늘 그래왔듯 그도 잘 모르기에 답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뒤돌아선 것이다. 나의 삶이기에 나 스스로 답을 찾아야만 했던 것이다. 그래서 또다시 난 불을 켜야만 했다.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대 구석에서 벗어나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책상에 앉아야만 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날의 슬픔과 불안함은 진부하게도 계속해서 반복해왔다는 것이다. 삶이 날 잡아주지 못함에 나는 늘 흔들렸고, 사람이 곁에 머물지 못함에 나는 늘 손을 저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누구도 나에게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 누구도 나의 불안함을 떨쳐주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슬픔과 불안함은 진부하게도 늘 나의 삶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땠는가? 나는 오늘과 같이 진부하게도 살아낼 것이다. 늘 슬펐고, 늘 흔들렸고, 늘 누군가를 보내주어야 했지만, 그래도 나는 이 진부한 우울에 대하여 그럭저럭 살아내었다 생각하였다. 그래서 말할 것이다. 하루를 살아내었다. 무척이나 흔들렸고, 울었고, 떠나버렸지만, 결국은 내가 살아내었다.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 이것을 내가 해내었고, 무던히도 해내오고 있었다. 그러니 당신도 살아내어라. 우울에 대하여, 지속적인 불안감에 대하여, 언제까지고 있을 슬픔에 대하여. 늘 그랬듯 앞으로도 그렇게 기필코 살아내어라.